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플래너 윤근영입니다. 방금 송현철 사장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교원에서 17년 아니고 16년 근무했고 유니시티에서 5년 했습니다. 8년 안에까지 3년 못 채우고 그 3년을 아미코젠에서 채우려고 왔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태백이에요. 강원도에 살다가 직장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창원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살려고 잠깐 내려왔다가 그곳에서 이제 아이 교육 때문에 우연히 교원이라는 학습 출판 회사에 이렇게 아카데미 교육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 인생을 그런 교육에 한번 내가 이제 올인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그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게 잠깐 있으려고 들어간 회사를 16년이나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근무하면서 정말로 일을 열심히 했었고 진짜 딱 세븐일레븐 인생 있죠. 집에서 7시에 나오면 밤에 11시 전에 들어간 적이 없는 그렇게 16년을 하루도 빼지 않고 살았고 그게 이제 제가 30에 해서 45까지 그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남들이 보면 힘들었을 시간인데 저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재밌었고 신나게 했었고 너무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었었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나는 그 교원 회장님만큼 부자가 안 돼 있지? 그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나의 차이점이 뭘까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만의 멤버십 조직을 갖고 있고 나는 그들의 그 조직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더 늙기 전에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야겠다고 그럼 그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찾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혼자 깨닫게 되고 제가 찾아간 곳이 유니시티라는 회사를 찾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컨택을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제가 이제 찾아가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잘 다니던 회사 사표 딱 내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거기서도 이제 새로운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시간을 보내겠죠. 그걸 이루어내기까지 그렇게 해서 또 그곳에서 열심히 해서 이루어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나는 열심히 해서 되고 있는데 나와 함께 했던 파트너들이 되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를 또 생각을 해본 거죠. 그 차이가 저는 처음에는 그들이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보충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되는 건 아니다. 제가 네트워크를 처음에 선택했을 때 제가 읽었던 책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꿈이 있는 누군가가 시스템 힘을 활용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 비즈니스라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러면 평범한 누군가도 나의 멤버 안에 가정주부도 들어올 것이고 물론 능력 있는 사람도 들어오겠지만 평범한 누군가가 95% 이상을 차지할 건데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전직에 근무했던 센터장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만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한다고 하니까 들어는 줘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만난 게 저는 아미코젠입니다. 올 4월에 만나게 됐고 5월부터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한 거절에 우리가 부닥치게 되는데 그 거절에 대한 해답을 알리바바의 마인이 이렇게 제가 이거 삭제했었는데 동영상 촬영한다 그래서 얼른 삭제를 했는데 아까 그 그림은 뭐냐면 제가 전직 회사를 그만둘 때 그냥 그만두기 섭섭해서 보여주세요. 제가 그동안 받았던 상장을 책상 위에 쫙 진열해 놓고 마지막으로 상장 찍어 놓고 그 상장을 이렇게 우수고객들이 기념품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해 버렸는데 저희 집에는 딱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일을 했어서 이게 16년에 저희 이제 노고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표창표도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제가 선택한 네트워크 그 거절을 마인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음악이 잠깐 있는데 음악이 안 되고. 제가 이제 그 네트워크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 진로 상담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직업상으로도 그렇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어요. 그때 이제 떠오르는 우리가 손정의 다음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그 당시에 마윈이었기 때문에 마윈의 경영 철학이라든가 마윈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내가 지금부터 만나야 될 사람들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현재 그분들이 돈이 있건 없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떤 분이 마음이 가난해야지 천국을 간다고.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훨씬 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을 찾기가 쉬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 거죠. 이게 한 책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책이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도시 1위가 부산이라는 도시라는 것도 명견만리에서 나오게 되고 JTBC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재앙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지만 우리는 그걸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거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드디어 어떻게 돼요? 베이비 부머,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1953년 이후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그때 붐을 일으킨다고 하죠. 아기들이 너무 많이 태어난 거죠. 그게 베이비 부머예요. 그들이 성장하면서 학교도 생겨나고 출판사도 생겨나고 그들이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 아파트도 그때 붐이 일어난 거고 그들이 차를 사면 자동차 붐도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955년부터 한 58년, 59년 요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다 일으켰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경제활동에서 떠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게 2017년부터 시작하기 시작해서 2018년 올해가 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경제활동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은 노후 준비가 돼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이 뭐를 안 내기 시작을 하게 돼요? 세금을 안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어때요? 경제활동 늦게 시작하죠.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의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수가 감소하게 되고 더 큰 문제는 그분들이 앞으로 1년 반도 안 되면
사회에 진입을 하게 돼서 그분들이 세금도 안 내는데 정부로부터 어떻게 돼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 그게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인구 절벽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일자리로 줄어드는데 경제활동하는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 나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많으나 세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없게 되고 이런 위기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2018년도가 온다고 제가 5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올해가 이미 2018년도인데 우리가 느끼느냐 못 느끼냐 그 차이인 거죠. 그 안에 거제도, 군산에 조선사가 없어질 거란 얘기들도 다 나와 있었어요. 다만 내가 그곳에서 한 달 한 달 월급을 잘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느꼈을 거고 설사 누군가가 얘기해줘도 듣고 싶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우리 아이 하나가 부모님과 양쪽 조부모 그 다음에 외가 쪽을 다 얻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공부를 잘하라?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해라? 그래서 너가 이렇게 얻고 가라 할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라도 뛰어내려와서 그 집을 어떻게 돼요? 같이 지어줄 건지 우리가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로 그거를 끌고 갈 거냐는 얘기인 거죠. 우리 사장님들이 다들 하고 있는 일이 있겠지만 그 일은 내일이 한 달이 1년 후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를 해야 되냐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또다시 이런 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책들이 그냥 개인이 쓴 책이 아니고요. 하버드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연구해서 써놓은 책들입니다. 드디어 내년에는 부의 절벽이 온대요. 중산층은 이미 사라졌죠? 작년에 벤츠가 소나타 판매량을 넘어섰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졌기 때문에 중산층을 대상으로 했던 모든 일들은 경기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비하는 것들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잘 판단해서 내가 나의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의 미래와 내 자식의 미래와 부모의 미래가 지금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30세에서 60세 사이의 모든 분들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뭔가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권했을 때 우리는 왜 못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더 중요한 거는 내 주변의 사람이 해서 성공하는 걸 왜 나는 그걸 못 볼까?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거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이유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던 거예요. 5,000년 동안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끊임없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5,000년 동안 교육이 되어 왔던 겁니다. 어떤 교육이 되어 왔냐면 뻐꾸기라는 새가 있어요. 뻐꾸기는 자기 둥지를 짓지 않아요. 남의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그걸 우리가 탕란이라고 하죠. 자, 뻐꾸기 둥지가 아니고 이거는 개개비 둥지예요. 개개비 둥지에 개개비 알이 3개가 있는데 뻐꾸기가 알을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뻐꾸기 알이 더 커요. 그래서 뻐꾸기 알이 부화를 더 빨리 합니다. 그러면 이 뻐꾸기 새끼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개개비 알을 밖으로 버려요. 그런데 개개비 엄마가 자기 새끼 주려고 어떻게 돼요? 먹이를 물어서 옵니다. 물어서 왔더니 자기 둥지에는 자기 새끼는 없고 누가 있어요? 자기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버린 뻐꾸기 새끼가 얘가 어미가 아니에요. 새끼인데 둥지가 작아서 밖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개개비 엄마는 자기 둥지에서 나온 새끼니까 자기 새끼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자기보다 몸집이 큰 뻐꾸기한테 이 먹이를 물어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가 삼성 휴대폰을 써줘야지만 삼성이 잘 살 것 같은, 내가 현대 자동차를 써줘야지만 현대가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사고를 언제쯤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5,000년이 흘러도 이 교육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른 지배자는 또다시 생겨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은 구글이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이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LG 휴대폰이
정확하게 15분 동안 모두가 정지된 적이 있었어요. LG 대리점 앞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LG 휴대폰이어서 전 휴대폰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더니 뭐 기지국의 문제였더니 저는 그 순간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글이나 이 온라인 매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어느 한순간 마음먹고 모든 것을 오프시키는 순간 우리는 과연 통장에 있는 돈이 내 돈이 될까?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우리를 또 다른 것으로 또 교육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뭐예요?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 우리 사장님들이 애플, 신형, 아이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제일 먼저 사서 활용하는 거를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그들은 그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개개비처럼 남의 새끼에 밥을 먹여주는데 내 인생을 보낼 거냐는 얘기예요. 그거를 스스로 깨야지 돼요. 스스로 깨신 분들은 오늘 제가 아미코젠 이야기 하는 것이 와닿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또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왜요? 그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는 5,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5,000년도 그렇게 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주변한테 욕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어떻게 돼요? 마음을 먹었던 거죠. 한 번뿐이잖아요. 내 인생은 한 번뿐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나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완전히 다 달라질 건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를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가난하게 태어난 거 너 실수가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거 너 실수야. 내가 못됐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됐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저는 지금 우리 사장님들한테 그런 말씀 해주고 싶어요. 사장님들이 아미코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든 안 하든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사장님들이 10년 후에도 여전히 어딘가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 필요 간다면 그거는 사장님들의 분명한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월급 잘 받던 회사를 그만두고 또 다른 네트워크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을 원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아미코젠 설명을 듣고 저는 딱 하나 와닿은 게 이거예요. 아, 세상의 시대의 흐름이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유전자 하나면 그게 누구라도 가능하겠구나. 내뿐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말 한마디를 믿고 걸어 들어온 인생들이 이거 하나면 성공할 수 있겠다고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던 자료예요. 이 아이는 142살까지 산다.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뭐하게. 우린 이런 얘기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는 건강식품이 시장을 이루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아무도 저 속페이지를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속페이지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아이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자기한테 맞춤형 의학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이까지 산다고 안에는 그렇게 내용이 적혀있는데 우리는 맨날 표지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표지는 곳곳에서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유전자 맞춤 정밀의학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 그랬더니 이들은 벌써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글, 세르게이 브린이죠. 레리 페이지하고 공동 창업자입니다. 자, 이 사람의 자산이 29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계산도 안 되죠. 30조. 예, 30조. 들어는 보셨어요? 삼성 일가 전체의 재산이 한 17조 된다고 하죠. 그들은 그거를 모으는데 한 7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은 재산 이거 5년 만에 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 돈을 가지고 자기네는 오래 살고 싶잖아요. 진시황인 거지.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투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바로 뭐예요? 유전자 검사 시장을 이들도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이 이 유전자 시장 인터넷 판매 몰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방금 전에 보신 세르게이 브린의 아내입니다. 사장님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줬더니 누군가가 자기는 남편이 월급을 많이 갖다 준대. 먹고 살만한데 아미코젠 사업은 내가 현재 가난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사장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던 간에 조금 더 나은 미래에 좋은 아이템을 갖고 우리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삼성도 현대도 보다 나은 아이템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음 세상을 제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의 김범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다음 세상을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돼요? 다음 세상을 위해서 우리 다음에 올 세상에서 고민하느라고 아직까지 돌아가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당장에 먹고 살만하다고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의 기회가 왔을 때 조금 더 냉정하게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미 편의점에서도 친자 확인이 되고 우리가 아이 옛날에 임신하면 병원에 가서는 확인하던 게 그게 어느 날 약국에서 되더니 지금은 어디서 팔아요? 편의점에서 5,000원 주면 사잖아요. 뭐도 팔아요 편의점에서? 배란 테스트하는 것도 팔아요. 내가 언제 애를 가질 수 있는지. 요즘 애들은 15살짜리가 그거 사서 테스트해갖고 어떻게 돼요? 중학생 애들의 3명 중에 2명이 성경험이 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내만 쉬쉬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유전자 검사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몰랐던 거죠. 몰랐는데 어느 한 여배우에 대해서 이슈화가 됐을 뿐이에요. 어떤 여배우가 병도 걸리지 않는데 가슴 절제 수술을 했구나. 대단하네. 이걸로 이슈화되고 어떻게 끝인 거죠. 그런데 이유를 알고 봤더니 엄마였던 거죠. 내 아이를 암으로부터 아이들이 엄마를 잃는 그런 슬픔은 만들지 않겠다. 아,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 누구는 유방암이 걸려서 유방암 절제 수술을 했거든요. 그 우울증으로 자식을 돌보지 않고 있어요. 그냥 가슴 하나 없는 게 그게 그렇게 자식을 내팽개칠 일했더니 저보고 그 아픔을 모르기면 말하지 말으래.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돼요? 배우가 걸리지도 않을 질병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아이가 엄마를 잃을까봐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도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 아 이런 일이 세상에는 벌어지고 있었구나.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알게 된 거죠.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자기가 암으로 걸릴 확률이 87%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갖고 내가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본 것이 아니고 아 앞으로의 세상은 모든 것이 유전자 데이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유전자 데이터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지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거를 아미코젠이 하고 있다면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회사를 무조건 선택해야지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 스티브 잡스는 검사를 하기 전에 이미 병이 걸렸던 거죠. 그리고 검사를 하고 자기한테 맞추는 항암제를 맞았지만 또다시 변이가 일어나서 죽게 된 거죠. 조금 생각해봐요.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스티브 잡스의 꿈은 그거였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이 스마트폰에 유전자 검사를 탑재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암으로 죽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자기가 췌장암으로 이제 죽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는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침대다. 내가 10년 전에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일 말고 건강에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나는 지금쯤 얼마나 행복할까. 스티브 잡스의 이렇게 두꺼운 자서전에 보면 그런 글들이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미코젠에서 유전자인데 그거를 제일 먼저 건강을 돌보는 일에 먼저 이 회사가 사용했다는 것에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유전자가 좋아도 그 아이템으로 다른 사업을 했다면 저는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아이템을 찾아다녀야 될 텐데 사람들이 살면서 충족하고 싶은 건강과 부 두 가지를 내가 이 아미코젠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으로 하던가 안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합법적인 걸로 다가가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관계 형성해야 되고요. 누구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을 해서 그 사람한테 공을 들여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합법적이지 않은 수많은 3,000개가 넘는 그런 네트워크, 그건 네트워크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 그런 다단계 형식은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람만 데려오면 되던가 돈만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보다는 그런 일에 더 관심이다라는 걸 저는 알긴 깜짝이 놀라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DNA 검사를 대한민국 정부가 허용을 하게 돼요. 2016년 6월 29일에 생명윤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6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거를. 제가 전직에
교원이라는 학습 출판사를 갔는데 제가 돌이켜보면 그 회사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던 거죠. 원래 그런 계산 안 했는데 아미코제를 와서 이제 계산을 해본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뛰어나서 돈을 벌었던 게 아니에요. 교원이라는 회사가 학습 출판사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 교육 정책하고 맞물려서 갔기 때문이에요. 교과서가 바뀌어줬었거든요. 교과서가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게끔 바꿔줬기 때문에 엄마들이 어떻게 돼요? 바뀐 거예요. 그 흐름을 탄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돼요? 국가 정책과 맞물리는 사업은 내가 능력이 조금 없더라도 성공하겠구나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DNA 검사를 허용을 하게 돼준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성장이 조금 안 하더라도 앞으로 성장만 돼도 할 수 있을 건데 올해 상반기에 클리노믹스가 유전자 검사 대한민국에서 1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미코제는 현재도 성장하고 있고 미래는 더더욱 성장할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유전자 검사만이 문제가 아니죠. 검사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암검사 결과가 지난주 금요일날 나온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체됐던 이유는 그 결과지를 조금 넣으려고 하다가 사양이 안 맞아서 못 넣게 됐는데 결과가 딱 나왔는데 제가 그 유전적으로 위암이 중증 관리가 나온 거예요. 저희 작은 오빠가 올 8월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저희가 사남매가 있는데 유일하게 작은 오빠 하나가 건강은 운동과 긍정적인 사고와 잘 먹는 걸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희 나머지 3명은 어쨌든지 좋은 식품 챙겨 먹고 왜냐하면 그 딱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3명은 어릴 때부터 건강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거 잘 챙겨 먹었고 저희 작은 오빠는 한겨울에 엄마 말에 빨가벗고 내놔도 감기 안 걸리는 그러니까 건강에 자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작년에도 건강검진했어요.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풀세트로 완전히 퍼펙트한 건강이라고 우리한테 맨날 자랑해요. 제가 저희 건강식품 얘기하면 그런 거 안 먹어도 우린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올해도 건강검진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위암이 발견이 된 건데 문제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기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산소를 내서 위 전체 암세포가 다 번진 거예요. 그래서 10도에서부터 12도까지 다 잘라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데 저희 오빠가 당뇨약을 먹고 있었거든. 근데 당뇨약이 한 알이니까 얼마나 수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거는 막 챙겨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저도 위암이 1위가 나온 거죠. 아 근데 2위가 대장암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암 검사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후천적인 검사도 같이 하고 환경적인 검사, 내 입안에 있는 미생물 검사도 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제가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등수가 더 올라간 거예요. 유전적으로도 안 좋은 데다가 저의 환경이라든가 내 입안에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 했더니 저는 대장암이 3등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일반 질환으로 딱 넘어갔더니 제가 파킨슨이 전국 1등이 나온 거예요. 후천적 영양까지 합하니까 더 올라갈 등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1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로 슬펐어요. 진짜로. 정말 슬펐고 세상 파킨슨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치매하고 뇌졸중 중풍을 섞어놓은 게 파킨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치매는 오히려 기억이라도 못하지 파킨슨은 정신은 말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병이 내가 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삼시세끼를 밀가루 음식만 먹어요. 제가 어제 처음으로 저녁은 밀가루 먹었거든요. 점심을 밥을 먹었는데 정말 그 밥이 맛이 없어요. 전 밥이 맛이 없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이 검사는 누구나 다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그거를 검사를 해줬는데 저보고 그것만 얘기를 해주면 제가 어떻게 돼요? 전 매일 우울할 거예요. 사실 제가 파킨슨 원인 1위가 뭐였냐면 저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었거든요. 하나도 안 우울해 보이죠? 저는 안 우울해요. 바빠서. 근데 안 바쁘면 아마 우울할 거예요. 어쨌든 저의 파킨슨을 1등으로 만든 저의 원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의 원인은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감. 예, 우울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이 회사에서 뭘 해줘요? 솔루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제가 그 병에 걸릴 거라는 걸 직감은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가
국내 유일하게 솔루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장님들이 우리 영화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그 미션 임파서블 요번에 새로 나온 것도 그렇지만 영화가 그렇잖아요. 그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를 뿌려요? 무슨 이상한 약 주사액을 놓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가 해독제도 같이 개발한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병을 들게 해놓고 어떻게 돼요? 해독제를 확 파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유전적으로 뭔가 걸릴 확률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유전자 검사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점을 갖고 있더라. 이거에 대한 사장님들이 비전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봐야 되는 거죠. 이 회사는 18년 전부터 유전자만 연구했던 거예요. 아니요. 회사를 설립한 게 18년이지 그 이전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산업바이오 1세대, 유전공학 1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연구했던 회사가 이제 유통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유전자 진화 기술 그 하나로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코스닥 상장을 했다는 거는 회사도 돈을 잘 벌겠지만 최소한 이 회사가 불투명하게 회사를 경영하지는 않겠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믿고 하셔도 돼요. 제가 전에 일했던 두 군데 회사는 상장되지 않은 회사예요. 두 개 다가 엄청 자산 규모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회사를 누가 물려받게 돼요? 아주 어린 30대의 아들들이 지금 둘 다 경영일선에 나서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돼요? 뻐꾸기 엄마를 위해서 물어다주고 나중에 그 뻐꾸기 새끼를 위해서 물어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장이 된 회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삼성의 그 대단한 삼성의 아들도 어떻게 돼요? 감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이 됐다라는 거는 저는 회사의 자본력도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이 회사가 우리가 열심히 일한 자원을 불투명하게 운영은 하지 않겠구나. 신용철 박사가 최소한 이 회사를 자기 아들한테 주는 일은 없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 이번 주 금요일날 진주 공장에 갈 건데 이 회사의 원칙이 있죠. 모든 직원의 30%는 반드시 연구직으로 뽑을 것이며 매출 수익금의 10%는 연구개발비에 쓰겠다. 3010의 원칙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고요. 주식 상장하면서 이랬던 회사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안정권인 회사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전자 기술이 뭐냐면 저희 회사가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 진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크리스퍼 기술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가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거를 잘라내고 요거끼리 연결하는 건데 이 가위를 뭘로 하냐 진짜 이런 쇠가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효소라는 거예요. 그 효소 기술을 아미코젠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도 더 대박인 회사죠. 올해 노벨상 의학 분야 다 효소와 유전자 분야에서 받은 걸 아시잖아요. 대단한 저희가 것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알게 된 거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이름을 붙여놓듯이 유전자를 가지고 이들이 이름을 붙인 거죠. 아, 이런 브라카1이라는 염색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을 꾸준히 봤더니 그들은 난소암에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해답지를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떻게 돼요? 해답지에다 딱 갖다 붙이면 내 유전자가 딱 뜨는 거지. 그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가 하는 거예요? AI가 해주는 거죠. AI는 정확하다고, AI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우리 알게 됐죠. 이세돌 덕분에 우리 알게 된 거잖아요. 이세돌이 1억 받고 전 세계에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경우의 수. 왜 바둑을 갖고 했냐면 경우의 수 때문에. 한 번은 져준 거죠. 다 이기면 우리가 어떻게 돼? 오히려 불신하게 되니까. 그런데 AI가 왜 똑똑하냐면 AI끼리 또 싸운대요. AI끼리 바둑하고 AI끼리 체스를 하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검사는 누가 분석을 하냐면 AI가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유는 이 회사는 이 원천 기술을 납품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비타500 알아도 비타500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제약회사가 어디서 원료를 납품받는지는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돼요? 유통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유전자 진화 기술과 효소 기술을 가지고. 다 좋지만 저는 그냥 이 회사가 효소를 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제일 많이 와닿아요. 모든 것들이
모든 회사들이 건강식품 회사들이 천연의 원료를 갖고는 해요. 그런데 그게 제조가 들어가면 화학공정으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효소로 분해를 하면은요, 천연의 원료를 갖고 모순공법으로 자연공법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드셔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그걸로 저희가 그 기술력으로 상장을 받았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클리노믹스죠. 유전자 검사기관, 유전자를 분석하는 기술, 유전자 증폭 기술은 세계 1인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와 함께 협력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유전자 분석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은 아미코진이 제일 잘 만드는 거죠. 그럼 이 회사한테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유전자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걸 모집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 이거 너무 잘해요. 아미코진 너무 잘 만들어요. 우리는 뭘 제일 잘하면 될까요? 모집만 제일 잘하면 돼요. 그러면 3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도 봐요.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모집 안 해주면 분석 못 하잖아요. 분석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12개 계열사 중에 우리 사장님들이 제일 부자가 될 겁니다. 정말로 그거는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거죠. 화장품도 스킨메드에서 만들어주죠. 저 사실 스킨메드 이런 거 몰랐었어요. 그런데 피부과에 가니까 다 알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는 피부과 의사 41명, 그 다음에 국립대학에 가면 피부과 교수님들이죠. 그분들 30명이 모여서 만든 연구기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만, 우리가 데이터만 모아주면 분석은 클리노믹스가 해주고, 화장품은 스킨메드에서 만들어주고, 우리의 맞춤형은 아미코젠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해오기만 해왔는데 어떻게 돼요? 다 해주는 거지.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우리는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박사도 아닌데 그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그 연구를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소개만 해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죠. 유전자 검사와 개인 맞춤형. 우리 사장님들이 유전자 검사를 데이터를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의 가장 포커스는 맞춤형인 거죠. 맞춤형인데 그걸 뭐에다 맞추냐면 유전자에 맞춘다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때로는 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맞춤형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허락한 46개 유전자를 보게 되는 거죠. 이거를 보면 이제 피부 좋은지 안 좋은지 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이 아미코젠에 와서 6개월 동안 유전자 검사 상담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알게 된 게 있어요. 내가 피부 탄력도가 떨어지는 거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한데? 남자 사장인데 피부 탄력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에 그렇게 치명타예요? 아니잖아요. 피부 좀 늘어지면 어때? 중요한 거는 이 피부 탄력 유전인자가 나의 혈관 탄력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체질량 살찌는 거 뭐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뚱뚱하면 좋지 뭐. 마음대로 먹어도 되잖아요. 조금 뚱뚱하면 살찔까봐 못 먹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의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과 같이 이꼴이 되는 날은 어떻게 돼요? 저는 오늘 밤에도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카페인 대사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사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유전자를 봤더니 간에서 해독이 안 되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약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단돈 15만 원에서 볼 수 있다면, 여자분들 네일하고 속눈썹 붙여도 한 15만 원 쓰죠? 그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평생에 한 번을 위해서 그거를 내 아이 거를 해주는데 갈등이 된다? 저는 그러면 저는 그분하고 얘기 잘 안 해요. 정말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했었는데,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목숨 걸고 우리 지켰는데, 나는 나의 임용비에도 돈을 쓰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이거 한 번도 못 해준다. 저는 그분하고는 사업을 같이 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이 검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봤더니 어떻게 돼요? 똑같은 중성지방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지방을 먹었는데 그게 혈관에 쌓이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내장지방에 쌓이는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중성지방인데 간에 가서 쌓이는지. 여자분들이 지방간이 많은 거예요. 술도 안 먹었는데. 알고 보니 내 유전인자가 중성지방이 나는 먹으면 그게 간에 쌓이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혈압인데 어떻게 돼요? 우리 혈압약은 다 이뇨약을 주는데 나는 이뇨에 대한 유전인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똑같은 혈압인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칼슘 이온 농도가 낮아서 혈압이 오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 안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2016년에 이걸 허락하고 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작년 2017년 1년 내내 매일 공익방송에서 이거를 광고를 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365일 했는데 안 본 거예요. 왜?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자, 정부에서는 너무나 많은 돈이 나가니까 이 책임을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DTC 시장을 열었으나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야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을 한 거죠. 세븐일레븐하고 협약해서 저기 뭐라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DTC 시장을 누가 열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열었다니까요. 열어놓고 나서도 활성화 안 되니까 이 시장을 계속 광고를 한 거예요. 우리는 몰랐던 거죠. 이거 하나로 돈 본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건소에도 가면 이거 다 있어요. 자, 올해는 이 광고 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드디어 어떻게 돼요? 유전자 광고하기 시작해서 언론에서도 유전자가 드디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자, 내년이 되면 어떨까요? 내년이 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때 내가 다 알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면 수월하지. 뭐가 수월해요? 시작하기가 수월하지. 왜? 상대편이 알아주니까. 그런데 사업 영역으로는 어렵죠. 제가 교원빨간핀이라는 회사를 1998년도에 입사했는데 그때 그런 회사가 있는지 사람들이 100명 만나면 101명이 몰랐어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회사 소개부터 저희가 배웠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때 회사에서 회장님이 내한테 그랬다니까요. 앞으로 10년 후면 전 국민이 어떻게 된다? 이 회사 이름 다 알게 하겠다. 지금 다 아시잖아요. 제가 교원 다녔다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 돈 못 벌죠. 저희는 그때 돈 진짜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이렇게 선천적인 것만 가져가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선천적인 요인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부모한테 100억 재산 물려받아도 흥청망청 쓰면 돈 없는 거고 내가 부모한테 아무것도 안 물려받아서도 내가 열심히 사면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선천적인 거와 후천적인 걸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이 회사에 대해서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선천적인 거 검사하는 거죠. 당신의 노화, 에이저, 피부과에 가서 에이저 지수 높으면 그 사람은 평생 고객이에요. VIP로. 왜? 피부 노화는 피부과에서 해결을 못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해결해 줄 줄 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을 발견하면 나만의 에센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혈압에 관련된 거 발견했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단순하게 그냥 드시지 마시고 유전자 검사를 하신 사장님들 계시면 여기서 BP1 줘요. 그것만 드시지 마시고 사장님들 유전자 중에서도 특히나 혈압에 관련된 유전자 중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뇨장육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분은 이제 심장에도 같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칼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건지, 내가 어떻게 돼요? 피가 내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에 나는 혈관 탄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이거 다 같이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내 것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우리 사장님들은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회사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사장님들 식약처에서 어떤 제품, 예를 들어 오메가, 비타민 이런 거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주나 이런 게 정확하게 틴신은 중성지방을 뜻해요. 이렇게 병명을 뜻하는 거를 식약처에서 잘 허가해주지 않아요. 저는 이거 받은 거 보고도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처방전 잘 챙겨 드시면 현재 질병도 케어가 동시에 되더라. 저희 엄마가 혈압을 30년 앓았거든요. 그래서 제품 많이 드셨어요. 당뇨도 끊었어요. 근데 혈압약만 못 끊었었어요. 늘 부었어요. 83세인데 60세부터 드셨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거 처방전과 휴자인 딱 드시면서 한 달 만에 혈압이 정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유전만 건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질병도 해결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살이 내가 왜 찌는지, 지방 축적 유전인자가 두 개 다 빨간신 분들은 10만 명 중에 한 명이 있다대요. 대부분 없어요. 우리는. 저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저보고 그래요. 지금은 날씬해졌어요. 여기 있어요. 날씬해졌어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107kg였거든요. 여잔데. 혹시 주변에 107kg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스포님, 저는 음식을 눈으로만 봐도 살쪄요. 그랬어요. 진짜로. 물만 먹어도 살찐데 왜 내가 거짓말 치지 말아요. 아니, 말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속으로. 거짓말 치면 인상을 비싼다니까. 근데 유전자 검사를 딱 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게 다 빨개요. 그러니까 이분 정말로 내가 10숟갈 먹을
저는 지방으로 안 가는 거지. 근데 이분은 나머지 한 숟가락 먹었는데 그게 지방으로 간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살 빼려고 제가 어떻게 돼요? 먹지 마라, 막 먹지 마라 구박하는 거지. 아니에요. 저는 먹였어요. 엄청.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살이 더 찌기 시작한 거죠. 내 따라 먹느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건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찾아보세요. 누군지. 못 찾겠죠? 여기서 107kg 어떻게 찾아요? 세븐데이즈 딱 3주 했을 뿐인데요. 근데 저기 이제 초록색 옷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 대사. 모르겠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밥도 잘 먹어요. 잘 먹어. 그런데 뭐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방 축적이 된다는 걸 아니까 그 부분만 피해서 처방전이랑 같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는데 지방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어떻게 돼요? 계속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본인이 얼마나 행복해요. 혈관이 나온다고 자랑. 아니 우리 다 나와 있는 혈관 나온다고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살이 파묻혔고 혈관이 안 나왔으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그동안 다이어트에만 1억도 넘겼었는데 유전자 검사 15만 원 하나 가지고 어떻게 돼요? 본인이 행복한 삶. 너무 좋잖아요. 자, 카페인, 저도 카페인 대사가 안 돼. 전 간도 해독이 안 되더라고요. 피곤해서 마셨던 커피가 나의 간을 더 힘들게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저는 중성지방이 간으로 가는 유전인자가 없어서 그나마 건강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누구 거 보는 거냐면 나와 내 가족 거만 보면 됩니다. 남의 거는 그냥 그분 거 볼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자, 제품 제가 그분한테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도 그분 것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데이터를 모집하는 게 우리의 일인 거라는 거를 사람들이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후천적인 요인도 강합니다. 쌍둥이를 해도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거죠. 우리 회사가. 아, 쌍둥이가 떨어져 살았는데 하나는 날씬하고 하나는 뚱뚱하구나. 그래서 후천적 요인도 반드시 있다라고 보게 돼서 저희가 후천 쪽에 바이오테라라는 건강식품이 있어서 세븐데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파킨슨 안 걸리려고 건강식품 더 챙겨 먹고 이전까지 먹었던 우리 아미코젠 제품이 더 잘 챙겨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파킨슨 걸리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세븐데이즈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대표 안에 저는 저희 효소하고 유산균 저희 제품 중에 자 처방전 말고 그냥 뭐를 꼭 먹어야 된다면 저는 효소하고 유산균을 꼭 권합니다. 특히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생유산균이죠. 자,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서 가야 된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식전에 먹어라, 식후에 먹어라. 뭐 먹으라는 방법도 어떤 사람 식전에 먹으면 위산에서 다 녹는다. 씹어 먹으면 알이 터진다. 그리고 얘랑 같이 먹으려면 식이섬유 같이 먹어야 된다. 너무 많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딱 공부를 해보고 알았어요. 아, 아미코젠 유산균은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된다. 왜? 이거 안에 이미 어떻게 돼요? 얘가 먹어야 될 먹인 식이섬유, 아연 이게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전 세계의 열풍이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내 몸에 있는 미생물이거든요. 근데 그 미생물이 어떻게 돼요? 나쁜 작용을 하게 돼서 암도 걸리고 다 걸리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비만도 걔 때문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제품 만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제품에 뭐 하나 딱 첨가된 거예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조금만 첨가돼서 가격을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미코젠에서 암 검사할 때 사장님들한테 서비스로 탑재해 놓은 게 있어요. 구강 검사, 나임, 그게 마이크로바이옴 9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회사에서 무료로 탑재해 준 거예요. 내 몸에 미생물이 얼마나 작용하냐. 제가 파킨슨이 안 그래도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제 구강 미생물이 66.7%, 저희 파트너 사람들 87%. 내가 뽀뽀하지 말아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갑자기 가글 매출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글 유산균 전 시시때때로 먹어요. 유산균. 사장님들이 이 균을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 회사가 엄청난 비싼 제품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해결하려 했으면 우리 그거 사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우리한테 딱 두 가지 솔루션 줬잖아요. 가글과 유산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나의 입속 구강 내 미생물이 다 없어진대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장암 걸려서 대장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대장암, 췌장암이 걸렸는데 그게 내 입속에 있는 미생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폐혈증은 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장님들이. 폐혈증은. 감기 걸려서 링거 맞았는데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곧 출시되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맛있는 유산균, 요거트가 저희가 곧 출시됩니다. 저희가 내일 모레 진주 가면 저희가 시음을 해보고 올 거고 거기에다가 세븐데이즈를
같이 섞어서 먹으면 우리 사장님들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회사는 우리가 달려가든 안 하든 제가 보니까 이 회사는 12개의 집단이 자기네가 목표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2013년 코스닥 상장에서 시작할 때부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너무 숨차지 않게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콜라겐 굉장히 중요하죠. 누군지 알아요? 데미무어예요. 자, 데미무어 너무 이쁘죠? 네. 자, 데미무어가 남편하고 이제 사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했는데 남편하고 사랑을 했는데 남편하고 헤어졌죠. 브루스 윌리스하고. 그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자, 어느 날 데미무어가 어떤 남자를 만납니다. 17세 연하를 만나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남자가 누구였냐면 자기 딸의 애인이었던 남자랑 사랑을 하게 되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래서 결혼 발표도 다 하는데 그 17세 연하하고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겠어요? 전신 성형을 합니다. 보톡스도 엄청 맞았겠죠? 그랬는데 그 남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별 통보는 슬픈 일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끊임없이 받았던 보톡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내 몸속에 콜라겐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장님들, 콜라겐은 내 몸속에서 피부, 뼈, 눈, 머리카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근육에는 다 콜라겐이 있어요. 콜라겐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나의 혈관, 그 다음에 장 다 늘어지게 돼요. 관략근, 여성들의 중요한 부분 다들 요실금이 왜 와요? 콜라겐 떨어져서 오는 거예요. 수술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여성으로서의 삶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콜라겐 열심히 먹으면 되니까. 콜라겐이 하는 일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콜라겐을 이 회사가 제일 잘 만든대요. 투나노, 저 그런 거 잘 공부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투나노가 어떤 사람이 10,000분의 1이었다고 막 가지고 그래 내가 10만분의 1인데 다 10,000분의 1이니까 그래 그 뭐 중요하나 제가 맨날 얘기해요. 먹으면 되지. 먹으면 됩니다. 사람들 먹으면 저희 오빠가 83세인데 옛날에 제가 맨날 보다가 아미코젠한데 요새 일주일에 한 번 딱 뵙거든요. 정말로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피부가 너무 뽀얘진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콜라겐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저희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요것만 하고 요거 하고 있어요. 이거 검사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들 저거 검사하고 이거 하고 완전 달라요. 제가 이거 검사를 끝내고 나서 이거 처방전을 더 챙겨 먹는다고. 이거만 했을 때는 이 처방전을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먹었다 안 먹었다 했는데 얘가 딱 나오는 순간 얘하고 일치한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엄청나게 더 챙겨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이 암이 7개가 중증 관리가 나온 거예요. 빨갛게. 그 중에 1위가 암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작년에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 판정받고 5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유전인자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갑자기 살 빼야겠다고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냥 식습관은 안 고쳐지는데 이거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번에 한 번만 검사하면 사장님들 올 연말에 저희가 이 데이터가 미국의 뱅크 서비스가 돼요. 그래서 연말에 더 늘어나는 건 돈 안 내도 데이터 업그레이드 비용만 내면 어떻게 돼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하는 53만 원짜리 검사가 단순하게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병원에 가면 3,400만 원 주셔야 되잖아요. 저 고객 중에 병원에서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쓸데없대. 왜요? 결과지를 안 줘. 아니 줬어요. 몇 장. 근데 전부 다 뭐로 적혀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면 FTO 유전자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지방 축적 유전자. 한글 보면 알 수 있는데 거기는 그 말이 없는 거지. 유전자 명만 잔뜩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라 그러냐면 현재 건강하니까 지금처럼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돈을 몇백만 원 주고 했는데 필요 없대요. 그런데 저희 거 검사하시고 나더니 어떻게 돼요? 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 사업자 아니에요. 사업자 아닌데 소비자인데도 사업자보다 소개를 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한번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보시면 되고 내년에 저희 병원 오픈되면 전장체 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이거 돈 버는 거 사장님들 별로 관심 없으세요. 저는 제가 아미코젠 아이템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아이템만 좋았으면 저 이거 안 해요. 왜냐면 돈을 벌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사장님들 돈 벌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유전자 검사만 하셨거든요.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희 같은 사람 불러서 유전자 검사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 마케팅 딱 장철수 사장님한테 10분 딱 들었습니다. 듣고 사진 찍어와서 그때부터 3일 딱 공부하고 이걸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여기 다른 네트워크를 혹시 경험하신 분, 다른 직장 경험하신 분, 아니면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 회사는 다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느낀 거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겠구나. 누구나 어떤 직급을 가야지 주는, 거의 대부분 회사도 그렇잖아요. 어떤 직급을 가야 그 돈 주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그냥 사업자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싹 다 오픈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4개 보너스가 있는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바이너리만 하셨다 오신 분들은 그냥 바이너리만 아는데 저는 바이너리는 처음 해봅니다. 제가 했던 마케팅은 저 마케팅이었어요. 근데 전 저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재밌었고 너무 신나게 잘했는데 문제 요지는 내 파트너가 저걸 못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더 마음 아팠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 5번을 못 도와주는 거죠. 왜요? 저는 1번 도와줘야 돼요. 그러다가 2번 도와주면 또 1번이 힘들어하고 있고 4번 도와주고 있으면 2번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5번 도와주러 갈 때는 3번한테 말도 못하고 가고 마음 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자식도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이 다른 형제한테만 잘해주고 내한테 잘 안 해주면 피해를 나는 형제도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이 안 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일할 때는 우리 파트너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를 잘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교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밑에 지국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지국장한테 조금만 눈길 주면 이 지국장이 삐져가지고 뒤에서 딴말하고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 전 바이너리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저희 파트너 사람들이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저보고 차 조심하고 다니라고 해요. 저를 위해서 그러는지 본인을 위해서 그러는지. 제가 3번이 생겼는데 3번을 어디로 못 보내요? 이렇게 못 보내고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세상에 바이너리가 제가 전 회사 다녔을 때 그 회사에서 이런 회사 절대로 가지 말아 했거든요. 바이너리. 그래서 그거를 10,000번도 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너리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이너리 와보니까요. 아, 왜 가지 말라고 이유 설명 안 해주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했는지 알게 된 거죠. 알면 가게 될까봐. 예, 알면 가게 될까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 거죠. 제가 1번 2명을 배치를 했는데 내가 누군가가 또 생겼을 때 배치를 여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케팅이 그래서 마음에 들죠. 왜요? 저의 노력으로 나와 함께한 파트너들이 이 매출을 같이 공유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감사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자기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같이 행복하게 내려가겠지. 그래서 팀 안에 온 누군가는 다 같이 공유를 하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팀워크만 맞추면 잘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 저는 그거는 정말 잘하거든요. 팀워크 맞추는 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인 거예요. 어떤 게 저 좋다기보다는 본인한테 더 잘할 수 있는 사업 하시면 돼요. 이거 잘할 수 있으면 요거 하시면 되고 저처럼 이게 좋으시면 요거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라고 판단을 한 거고 아미코제는 이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쳤을 때 제가 2명을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저처럼 제품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사용한 점수에 대해서 저한테 10%를 주는 거죠. 2명 했으면 2명 줄 거고 10명 했으면 10명 줄 거고 100명 했으면 100명 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를 언제 주냐면 평생 지급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초대 보너스를 평생 주는 회사가 없어요. 어느 일정 시기만 주고 그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회원을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한 100명은 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내가 제품을 열심히 주는데 어느 시기에 되면 그걸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요 사람 달아갖고 요 사람 앞으로 계속하고 또 요 사람 달아서 그 우리 엄마는 제 회원을 한 100번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분이 드시는 거에 대해서 나에게 영원히 10%가 캐시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초대 보너스인데 내가 초대했으니까 초대하신 분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초대한 멤버들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좌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좌우로 나눠지면 어느 날은 이쪽 실적이 클 거고 어떤 날은 이쪽 실적이 클 거고 좌우가 바뀌겠죠. 어쨌든 간에 좌우 중에 작은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에게 12%를 주는 거예요. 그걸 저희는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앞에 팀 커미션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온 매출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같이 공유가 되는 그런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쁘게 좌우를 키워나가면 되는 거죠. 제가 애터미 하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는 대는 너무 큰데 속 없으니까 돈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건 당연하지 않아요. 한 주를
팀에서 다 키워놨으면 나는 한 개는 해야지 돈 벌어 가야 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조차도 안 하고 돈 벌어 가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줍니다. 그런데 바이너리 사업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이게 2월 되는 거에 대해서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일했던 곳은 이렇게 해서 받고 나서 내가 이걸 못 받으면 이 실적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어떻게 돼요? 0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한출 매출이 10억이고 이쪽 매출이 300만 원, 100만 원이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세대가 잘리고 나면 그 매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저는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돼요. 아낌없이 버리든지 집을 팔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 그건 각자의 선택이지만 아 근데 이건 어떻게 그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마감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정산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내가 하는 만큼 정산해서 나한테 돌려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팀 커미션을 받는데 뭐 이건 12%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가장 어떤 회사에도 없는 게 이 회사에 딱 하나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쓴 게 나의 소실적으로 간다라는 거. 이게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도 캐시백을 받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 소비자들이 많이 받아서 행복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무심코 썼는데 내 통장에 10,000원이 들어오니까 그걸 갖고 저한테 50,000원짜리 밥을 사주더라고요. 고맙다고. 정말로요, 사장님. 그런데 이걸로만 보시면 안 되고 어떤 걸 보냐면 이 회사가 주는 게 뭐냐면 매칭 보너스가 있어요. 아까 내가 누군가를 초대를 했잖아요. 내 초대한 나의 파트너가 뭐예요? 나의 1대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초대한 사람이 2대가 되고 그 사람이 초대한 사람이 나의 3대가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초대는 제한이 없어요. 내가 10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내 능력껏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1대는 10명이 되고 2대는 40명이 되고 3대는 80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1대만 몰아서 주는 매칭보다는 저는 이렇게 주는 게 좋은 거죠. 왜요? 사장님들이 1대 10명 할 수 있는 사람은 1대 몰아서 주는 게 좋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1대 2명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1대 2명이지만 2대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아지니까 이 회사에서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3대까지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쓴 게, 내 소비자가 쓴 게 소실적으로 잡혀가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주는데 이분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여기에 매출은 다 하나의 매출만 있어도 한 줄은 다 공유를 하니까 어차피 큰 매출이 하나 잡히게 돼 있죠. 자, 이분이 자기가 썼는데 자기 매출이 소로 내려와서 12%라는 걸 받게 돼요. 이거 이 회사에서 안 줘도 돼요. 모든 회사는 내가 쓰는 건 다 매출이 어디로 가요? 수당이 위로만 가게 됐어요. 근데 이 회사는 우리한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섭섭할까봐 그걸 초대 보너스로 우리한테 보상을 해준 거예요. 초대 보너스로 보상을 해주고 이분이 쓴 거를 소실적으로 딱 주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대해서 이분이 나의 1대니까 50%가 내한테 들어오는 거지. 이분한테 10,000원이 들어가면 나한테 5,000원이 들어오고 이분한테 100,000원이 들어가면 나한테 50,0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사장님들 어떻게 소비자 1대만 많아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써서 초대 보너스도 받지만 그 소비를 계속 잘할 수 있게끔만 잘 관리하셔도 회사가 뭐를 줘요? 매칭 보너스를 주게 되는데 그 중에 이분이 사업자여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의 커미션을 받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500만 원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초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섭섭하지 않게끔 그 관리하는 돈을 나한테 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팀으로 팀워크 맞춰서 내가 팀을 잘 선택했을 뿐인데 팀 커미션 주고 제일 중요한 거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주는 사람한테는 그 보상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성공을.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초대 보너스. 내가 직접 초대한 사람의 초대 보너스와 커미션은 좌우 어디 있든 다 준다. 한 줄만 있어도 준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 줄로 돈이 안 되더라. 그거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명도 뭘 한 적이 없다? 초대한 적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안 줘야 되지 않아요, 사장님? 그런데 저희는 한 명이라도 초대를 하시면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초대 보너스와 매칭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뭐를 했을 때? 그를 도왔을 때. 너무나 합리적인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직급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소득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움으로 인해서 한국인
느끼는 정서상으로 남을 도와주는 거에 기쁨을 갖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보너스 체계는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잘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사장님들이 도전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뭐를 주게 돼요? 직급 보너스를 주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개를 바꿨는데 이게 다 주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는 퍼포먼스 보너스 없어요. 한 번 딱 달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주는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거를 유지하면 매달 준다.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우린 이건 일처럼 할 거니까 한 방에 끝내고 떠날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면 각각 직급에 매칭, 그 다음에 팀 커미션, 초대 보너스 다 하니까 월급 받는 거에 한 적게는 3배, 많게는 4배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이아몬드 정도가 되면 월급 400만 원에 플러스해서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겠구나. 2명 정도 했다고 쳤을 때. 그러나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직급을 보면 대충 소득 알아야 되는데 아미코젠 구조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의 1대가 몇 명이고 2대가 몇 명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매칭 소득을 받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 사장님들이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일을 할 수 있다. 남들이 내 소득 다 알면 그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매월 나가는 월급도 있다. 자, 거의 마무리입니다. 사장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자, 큰 산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는 이 거대한 도미노를 옮기기 위해서는 이 작은 거 한 번만 내가 콕 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거가 자기 1.5배를 넘기고 그게 그 다음 1.5배를 넘겨서 이게 넘기다 보면 에펠탑도 넘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작은 거 하나가 뭘까요? 내가 나의 유전자, 나의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 이 좋은 거를 내가 제일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알린다. 그게 끝입니다. 아까 음향이 안 나와서 동영상은 넘어가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5년 전에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달리기를 막 하는데 이 아이가 몸이 불편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꼴찌로 달려오고 있는데 앞에 달려갔던 4명의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그 꼬린 지점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 모두가 1등을 받게 돼요. 이 사진이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어요. 저는 네트워크를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들은 대단하시다 해서 성공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우리가 모여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다는 그 마음을 먹은 누군가가 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갈 거냐면 조금씩 다 부족해도 우리가 손잡고 같이 갈 거예요. 이 아미코젠 사업은 이렇게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팀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조금 전에 동영상을 봤으면 참 좋았겠지만 음향이 안 나오는 관계로 동영상을 제가 혹시나 다음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제가 시작을 늦게 하는 바람에 우리 사장님들의 귀한 시간을 제가 조금 더 썼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아미코젠 사업이 사장님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회사는 내년에 더 큰 걸음을 걸어갈 겁니다. 거기에 우리 사장님들이 꼭 함께 하셔서 정말로 부자 되셔서 우리 사장님들 주변 사랑하는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멋진 아미코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